최대 참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창중이죠. 윤창중입니다. 예?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 그런 짓을, 범죄 행위를 하고서 도주를 해요. 예? 국내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하도 앞에서 인사 실패, 예? 한미 간의 뭐 동맹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윤창중은 잊어버리고들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그 한미 정상회담 중에 다른 뭐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도 있지 않도록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윤창중 같은 일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하성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시죠? 네. 예. 그 관련해서요. 공익법인에 대한 지적이 오래도록 있어 왔습니다.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부당이익 수치 등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 구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늦으면 내년 6월에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 보도는 조선일보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5대 그룹 중에 이제 B 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지배구조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공익사업하라고 세제 혜택을 줘서 만들어 놓은 공익재단을 가지고 총수일가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동원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일을 방치해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민상식에 반해서 재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 규정 이런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 공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업해라, 문화사업해라, 사회사업해라 이런 거 하라고 하겠다고 계획서 제출하고 어마어마하게 세제 혜택 보고 세금 한 푼도 안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면세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의결권 강화하고 또 의결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나오기 전에라도 지금 있는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또 박삼구 구모아시아그룹이 회장이 이제 구모재단과 주코학원을 구모산업 지분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 자체가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확인된 그 관행,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우리 장하성 실장님의 의견과 적극적인 계획이 있으신 말씀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거의 전 재산을 자기 재단에 투하하고 있는데 대개 미국이나 유럽 경우에 이런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주식으로 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습니다만 그 주식을 전액 현금화해서 재단에 기부하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현재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갈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그 재벌 계열의 공익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요. 주식을 통한 어떤 뭐 배당 수익 이런 거는 얻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 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지배구조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공익사업하라고 세제 혜택을 줘서 만들어 놓은 공익재단을 가지고 총수일과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동원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일을 방치해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민상식에 반해서 재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 규정 이런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 공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업입니다. 잘 아실 거고요.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늦으면 내년 6월에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 보도는 조선일보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5대 그룹 중에 이제 문화사업 해라, 사회사업 해라 이런 거 하라고 하겠다고 계획서 제출하고 어마어마하게 세제 혜택 보고 세금 한 푼도 안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면세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의결권 강화하고 또 의결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나오기 전에라도 지금 있는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또 박삼구 금호 아시아그룹이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그 한미 정상회담 중에 다른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도 있지 않도록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윤창중 같은 일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하성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시죠? 네. 예. 그 관련해서요. 공익법인에 대한 지적이 오래도록 있어 왔습니다.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부당이익 수치 등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창중이죠. 윤창중입니다. 예?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범죄 행위를 하고서 도주를 해요. 예? 국내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하도 앞에서 인사 실패, 예? 한미 간의 동맹 위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 윤창중은 잊어버리고들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